안녕하세요, 린입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 겨울로 접어들었죠. 겨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추위를 극도로 싫어하는 타입이라 약간 러브 앤 헤이트? 그런 관계 같아요, 저와 겨울은. 그래도 가장 좋아합니다. 여름보단 낫죠.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겨울의 찬 공기, 특유의 찬 공기에서 느껴지는 그 상쾌함이 있어요. 그게 정말 남다릅니다. 그래서 추워도 겨울을 좋아하는데 또 싫은 부분은 사람이 게을러지더라고요, 이제. 내 자신이 조금씩 게을러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이번 주부터 격하게 느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왜냐면 이제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집에 찬기가 가득하잖아요? 보일러가 이제 집을 데워줄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럼 그 전까지는 소파에 담요 가지고 누워서 머리만 쏙 빼놓고 덮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소파에 가두는 것 같아요. 따뜻해질 때까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온열 제품을 샀는데요. 바로 발 온열기입니다. 전기 발 온열기. 수족냉증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기 발매트 같은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이제 보일러에 의존하지 않아도, 보일러가 데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딱 여기에 발 놓고 있으면 그렇게 안 추워요. 이제 거기다가 담요까지 덮고 TV 틀면 천국인 거죠. 그렇게 이제 내 몸을 꽁꽁 싸매다 보니까 점점 움직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또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일단 뭐 청소 간단하게 한 번씩 쓸어줘야 되고, 가장 큰 태스크는 이제 운동이죠. 저는 홈트를 하는데 웬만하면 매일매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못해도 일주일에 5번? 근데 이제 집이 좀 춥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계속. 최소 9시 전에는 운동을 시작을 해야 12시 전에 자거든요. 제가 정해놓은 기준이 딱 12시입니다. 수면 시간. 이 12시를 넘으면 다음날 지장이 가더라고요. 12시도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1시간, 2시간 미루다 보니까 9시를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10시에 운동하고 11시에 운동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내가 조금씩 게을러지고 있구나. 누가 겨울 아니랄까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다 보니까 내가 가진 습관들, 내 몸에 밴 습관들 중에서 고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또 동시에 이거는 좀 자랑스러운 습관이다. 들이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가감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을 생각이고요. 제 에피소드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습관들 중에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건지, 어떤 건 고치고 싶은 건지 이렇게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좋은 거부터 갈까요? 나쁜 거부터 갈까요? 좋은 거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습관들은 보통 이제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로 집안에서의 저의 행동, 패턴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습관.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습관. 이게 굉장히 뻔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알죠. 근데 또 알고 있는 만큼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저는 나름 제가 가진 식습관, 특히 시간에 딱딱 맞춰진 규칙적인 습관은 나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크죠. 저를 돌봐주신 할머니를 포함해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음식들로 이제 입맛을 좀 단련시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커서도 이어지더라고요. 웬만한 그런 좀 자극적인 정크푸드 그런 거는 그렇게 끌리지 않습니다. 안 먹는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저도 좋아하지만 잘 안 먹게 되고 혼자서 해먹을 때도 최대한 좀 부담 안 가게끔 헤비하지 않게끔 먹으려고 하는 타입이라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길들여온 습관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식단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정해진 시간에 먹는 거. 제가 모닝 루틴 영화 에피소드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삼시세끼 중에서 아침을 가장 좋아해요. 일단 아침 메뉴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보통 이제 아침에 안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침 먹으면 좀 소화가 안 된다, 안 받는다 속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다행히도
아침을 굉장히 잘 받고 솔직히 말하면 눈 뜨자마자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아침을 절대 거르면 안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던 탓에 그 중요성만큼은 잃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죠. 그래서 아침을 거른 적은 인생에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칙적인 식습관과 아침 식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연습을 해서 뭐 얻어진 습관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길러온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바로 설거지하기. 이것도 굉장히 베이직한 거죠.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닌 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단 설거지만큼은 정말 후딱 끝낼 수 있거든요. 바로 돌입하면. 근데 또 한 번 미루게 되면 계속 미루게 되는 습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먹고 바로 설거지하는 건 딱히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그 쌓여있는 설거지 더미를 보는 게 더 스트레스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볼 바에는, 그걸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빨리빨리 치워버리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배달 음식 안 시키기. 일단 배달 음식을 안 시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 혼자 먹기 많아요, 양이. 모든 음식이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제가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딱 한 세트만 시키면 될 거를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사이드 추가. 또 배달 음식이 웃긴 게 한 번 먹으면 저는 안 먹고 싶더라고요. 당분간은. 이게 재탕, 3탕까지 하면서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보다 단점이 큰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감? 일시적인 행복감보다 그 음식에 대한 지출과 낭비?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아서 좀 기피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습관은 앞서 언급했듯이 운동. 그렇다고 제가 막 대단한 걸 하진 않거든요, 집에서. 뭐 집에 그런 기구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도 뭐 덤벨이나 매트, 힙밴드 그 정도는 갖추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동작은. 근력도 되고. 그래서 저랑 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귀찮은 나이라도 최소한 10분에서 20분은 하고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강도, 그런 뭐 테크닉들을 익히려는 게 아니라 단 10분이라도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 자는 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앉아서 일하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좀 절실합니다. 운동량이. 홈트가 주는 나름의 뿌듯함이 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버티기 힘들었던 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뭐 10분쯤은 걷더니 그래서 뭐 15분 하고 20분 하고 이렇게 조금씩 내 몸이 익숙해지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성취감이 있습니다. 성취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오늘 무언가 하나를 더 했다는 거기서 오는 만족감과 뿌듯함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샤워 루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운동했으니까 샤워해야죠. 샤워 루틴은 대부분 제가 고친 습관들입니다. 처음부터 몸에 밴 습관들이 아니라 제가 꾸준히 좀 노력해서 얻은 습관들. 일단 그 중에 첫 번째는 머리카락 정리입니다. 여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긴 머리이신 분들. 머리카락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집에서. 그래서 머리를 감고 쌓인 머리카락들이 이제 배수구 거름망에 엉켜있죠. 이것도 물론 바로바로 치울 수 있다면 좋은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계속 쌓이게 냅두다가 물이 좀 천천히 내려가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이제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생활습관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그 유튜버 분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법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머리카락 정리였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손에 이제 머리카락들이 걸러 나오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제 바닥에 버리는 게 아니라 옆에 벽에 붙인 다음에 샤워 다 끝나고 나서 휴지를 떼서 이렇게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머리카락마다 이제 벽에 붙이는 거예요. 벽에 굉장히 잘 붙어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샤워하고 난 다음에 딱 치우니까 너무 간단한 거죠. 와, 이거 제대로 된 팁이다. 굳이 힘들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거름망에 있는 머리카락 떼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힘도 덜 들고. 그래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머리카락 다 옆에 벽에 붙인 다음에 저는 칫솔을 써요.
다 쓴 칫솔을 이제 화장실에서 청소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칫솔로 벽에 붙은 머리카락들을 쓱 한 번 이렇게 쓸어주면은 딱 한 뭉텅이로 나옵니다. 그럼 버리면 돼요, 바로. 쉽고 간단하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심플하지만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물건 버리기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확 버렸다가 후회한 제품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일단은 물건을 좀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미련 없이 버리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좀 쌓여있는 꼴을 못 봅니다. 안 쓴 지 오래된 제품들, 안 쓴 지 한 달 이상 된 제품들, 그런 거는 이제 딱 둘러본 다음에 꺼내서 버려줘요. 뭐 예를 들어서 신발 박스, 뭐 상품 박스,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 쌓아두는 심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내가 나중에 팔게 될 수도 있고, 이사 갈 때 여기다 넣어 갖고 가야 되고, 이래서 쌓아두잖아요? 절대 안 씁니다, 그거. 절대 안 써요. 안 쓰는 그릇, 잔, 조리기구, 오브제, 별로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꾸준히 정리해서 버려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옷인 것 같아요. 안 입은 지 1년 된 옷들. 혹시 어떻게 하다 다음 계절 필요할지, 그래서 쌓아두고, 그 다음 계절 또 왔는데 안 입고, 나중을 위해서 쌓아두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이번 계절에 안 입은 옷들,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은 다 꺼내서 버려줍니다. 여기에는 좀 결단력이 필요해요. 사람이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으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너 안 입잖아. 너 한 번도 안 입었잖아. 내 자신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미련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 미련을 뒤로하고 과감하게 버려주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덜 쌓아주는 쪽으로 가게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건 정리하기, 버리기는 결단력과 관련이 크다. 그 다음 습관은 제가 무료 에피소드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좀 신중하게 소비하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소비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요즘 무지출 챌린지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10원도 안 쓰기.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요즘 무지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것도 안 샀어요. 점심 지출도 0이에요. 맨날 싸우고 다녔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저는 아직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라도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금액대에 상관없이 물건을 사기 전에 정말 최소 일주일은 놓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하더라도. 내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죠. 정말 필요한 건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나? 그럼 언제 입을 건데, 매일 입게 될까? 이렇게 계속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죠, 머릿속에. 그러면 보통 답이 나와요. 정말 필요한 제품과 그냥 욕심에서 나온, 사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제품. 이렇게 갈리게 되면서,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판단이 서더라고요. 또 이제 물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벌크 제품 안 사기. 이것도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1+1에 잘 현혹되지 않습니다. 1+1이 굉장히 현혹되기 쉬워요. 왜냐면 그 순간에는 이득인 것 같거든요, 그게. 근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리고 딱히 2개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웬만한 거는.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하나 더 쟁여놓으려는 습관 때문에 물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너무 그런 미니멀리스트 컨셉에 꽂혀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맞을 수도 있어요. 특히 1인 가구 분들, 자취하시는 분들은 그 쟁여놓는 습관에서 멀어지는 게 미니멀리스트로 가는 첫 스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습관을 지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품을 끝까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백업 제품이 없으니까 끝까지 쓰게 되는 거죠. 좀 남기고 교체하는 게 아니라 다 쓰고 교체하기 때문에 물건을 끝까지 쓸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약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쁜 습관들을 탐구해볼까 합니다. 고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일단 첫 번째, 하찮은 것부터 시작할게요. 뚜껑 안 닫기. 진짜 하찮은 척. 근데 이것조차 안 하고 있으니 저는 왜 이렇게 뚜껑 안 닫을까요? 뚜껑 안 닫는 제품 중 넘버원, 탑, 티어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제가 아침에 화장하고 나서 뚜껑을 죄다 열어놓고 나가요. 그 뚜껑 닫는 게 몇 초면 끝나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닫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음식 뚜껑은 잘 닫습니다. 물 뚜껑, 뭐 반찬 뚜껑 이런 거는 잘 닫아요. 웃기죠, 사람이. 왜냐면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바로 몸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먹는 거니까. 절대 이제 외부에 그런 먼지들이 들어가지 않게 바로바로 닫아줘요. 아주 귀신같이 딱딱 바로바로 닫아주는데 화장품 이런 물건들은 제가 안 닫더라고요. 하찮으면서도 빨리 고쳐야 되는 습관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나쁜 습관 중 하나는 저의 급한 성격에서 초래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이제 바로 요리입니다. 제가 요리를 못한다고 안 좋아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급한 성격 때문이에요. 성격이 급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시간이 걸리는 요리는 죄다 피하고 정말 간단한 요리들만 하고 그 간단한 거마저도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요리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 태워 먹은 적도 꽤 되고요. 언제는 또 팬케이크를 만드는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빨리 먹고 싶은 나머지 불의 세기를 너무 세게 해서 겉을 다 태워 먹고 안에는 안 익고 그런 적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서두르는 경향에서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먹는 거에도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일단 집에 오면 빨리빨리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요리도 빨리 하고 먹는 것도 빨리 먹고 그릇에 담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라이팬 통째로 어디에 덜지 않고 그렇게 먹은 적도 많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 같아요. 요리를 안 좋아하니까 요리에 들이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에 빨리빨리 해치우려는 느낌. 데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정갈하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담을 필요도 없고 왜냐면 나 혼자 먹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에서 오는 즐거움도 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깔끔하게 예쁜 그릇에 담아서 제대로 차려놓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머릿속으로는 몸이 아직은 안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셰프들이 음식을 만드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데코까지 할까요? 중요하거든요, 그 시각적인 게.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디에 담겨있느냐, 얼마나 깔끔하게, 가지런하게 담겨있느냐, 그 음식을 보는 사람의 시각에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보면 더 맛있게 느껴지고.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서두르는 게 좋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요리, 식사에서만큼은 좀 그 부분을 줄이려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루기. 미루기와는 끝없는 배틀이죠. 사람이라면. 저는 그게 미루는 수준이 심하진 않아요. 왜냐면 중요한 태스크는 안 미룹니다, 절대. 뭐 팟캐스트 녹음 그런 거는 절대 안 미뤄요. 스크립트 만들기 등등 그런 중요한 태스크는 안 미뤄요. 왜냐면 후환이 두렵거든요. 밀고 나서. 죄책감과 후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태스크는 안 미룹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미루라면 미루겠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잠든 다음 날 몸이 달라요. 그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어요. 뭔가 몸이 좀 더 무거워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이라도 움직이고 자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중요한 아젠다들, 꼭 해야 하는 일들 그런 거는 안 미루는데 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잉글리시 에피소드를 한 편 제작을 할 건데 보통 이제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틀을 잡고 스크립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저기 조사도 해야 되고 그냥 내가 한국어로 생각할 때보다 좀 더 많은 그런 브레인 파워가 요구되죠. 그런 것들은 막막한 거예요, 시작하기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스페인어 공부를 하려고 책을 한 권 샀거든요. 그 책이 이제 하루에 한 장씩 하게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죠? 하루에 한 장. 근데 그것도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 한 장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책을 사기 전에는 하루에 한 장? 이거 못하겠어 내가 설마? 이런 생각으로 샀는데 막상 사놓고 하루 건너뛰다 보니까 이틀 건너뛰고 3일 건너뛰고 미루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계속 미루다 보니까 한번 만잡고 시작하려면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웃긴 것 같아요. 사람이 그 결과가 어떨지 뻔히 알면서도 쉽사리 이렇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 끝없는 딜레마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브레인 파워가 필요한 일들, 머리 아픈 일들, 골치 아픈 일들, 계속 미뤄왔던 일들, 그런 거는 이제 쉽사리
결심하고 행동을 옮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안 될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차 조금씩이라도 고치려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근래에 생긴 습관이에요. 정말 최근에. 바로 늦게 자기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언급했던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날씨의 영향 때문에 이제 덜 움직이고 누워있고 그렇게 한두 시간 미루다 보니까 미루는 게 결국은 이제 수면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저는 12시에 자려고 하는데 최근 한 2주일 동안은 12시 다 넘어서 잤던 것 같아요. 뭐 1시간쯤이야 늦은 건 뭐 어때 이렇게 하고 잤는데 다음날 느끼는 그 피로도가 달라요. 종일 피곤한 거죠. 피곤하니까 카페인을 의지하고 뭐 카페인을 의지하고 있는 삶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한데 늦게 자서 좋은 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잔다. 콤보죠, 콤보.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수면 시간이 늦어진 거는 제가 요즘 좀 두드러지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느꼈을 때 빨리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모든 부분들 미루고 뭐 그러는 습관부터 고쳐야 이 수면 시간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권장 수면 시간이 7시간이라고 하죠. 8시간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잘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삶이 얼마나 될까요? 8시간은 좀 아직 무리인 것 같고 7시간 최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11시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한 6시 반쯤에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11시를 목표로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누워서 잠에 빠지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그렇다고 바로 눕자마자 잠드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이제 누워서 잠에 빠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잠들어도 좋지 않은 거고 너무 늦게 자도 핸드폰 하고 자도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일단은 11시를 목표로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웬만한 습관들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더 있겠죠, 생각해보면은. 일단은 오늘 나열한 리스트들 위주로 저도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나도 이랬는데 나도 저거 좀 고쳐야겠다. 이건 좀 괜찮은 습관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본인의 것으로 만들도록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죠. 그쵸? 뭐 일일이 나열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까지는 웬만하면 다 하죠, 누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은 행동을 옮기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하루도 제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